네, 10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지냈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예고했던 대로 Continuous System입니다. Continuous System은 주로 이제 Discrete System, 우리가 이제까지 리뷰했던 Discrete System하고 카운터파트인 그런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왜 continuous라는 말을 쓰냐? 다른 말로 distributed parameter system이라고 합니다. 뭐 mass라든가 이런 어떤 stiffness, 이런 damping, 이런 중요한 시스템 파라미터가 전체 시스템에 걸쳐서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디스트리뷰트 파라미터 시스템이라고 하고, 또 혹은 continuous, 이렇게 mass spring이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딱딱 있는 것이 아니라 continuous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continuous system. 이 스프링보드, 수영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주 대표적인 continuous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바이브레이션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따라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시스템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딱 포인트 매스로 질량이라든가 스프링 요소, 이런 것들이 어떤 위치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에는 또 매스가 없죠. 매스가 없다고 가정했죠. 상대적으로 요 매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스가 작기 때문에 스프링의 매스는 고려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질량이나 스프링 등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죠. 그렇지만 전체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이상화된 디스크리트 시스템 같은 그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모티베이션입니다. 사실상 실제 구조물은 언급한 대로 항상 연속적이에요. 어느 것도 한 점에 집중된 질량 형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구조물은 어떤 크기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단위 부피당 밀도, 이런 식으로 캐릭터라이즈가 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시스템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티베이션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question of the day, 그러면 질량들과 스프링 요소들만으로 구성된 그런 시스템, 개를 만들 수 없다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그럼 헛수고인가? It's for nothing?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우선 거기에 대한 앞에 화면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우선 비록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이상적인 개는 존재하지 않지만 큰 오차 없이 종종 실제 시스템을 여기서 이산화됐다는 것은 CO2가 아니라 discretized 된 그런 뜻입니다. discretized 된 시스템으로 간략화시킬 수 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이상적인 개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다고요? 큰 오차 없이 종종 실제 시스템을 이산화 시스템으로 간략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discrete 시스템을 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산화된 시스템은, discretized 된 시스템은 원래는 continuous 시스템인데 그것을 이제 discretize 한 경우죠. 그러한 이 discrete
디스크리타이즈된 시스템에 관련된 수학은 다루기가 훨씬 더 쉽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심지어 싱글 디그리 오브 프리덤 시스템에서 멀티 디그리 오브 프리덤 시스템까지 확장되더라도 그러한 디스크리타이즈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학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이산화 방정식으로부터 연속적인 응답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시스템이 실제 시스템입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더 쉽게 풀기 위해서는 디스크리타이즈 되는 것이 훨씬 편하다. 그래서 디스크리타이즈 시켜가지고 일단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그 솔루션으로부터 다시 연속적인 응답을 연계시켜서 구하는 방법도 우리가 얘기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즉 문제의 요지는 질량, 탄성, 그리고 감쇄 등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실제 시스템을 해석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10월부터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계를 해석할 수 없다. 연속계를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그젝트 솔루션, 정밀해, 엄밀해를 모든 경우에 엄밀해를 구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우리는 대안으로 approximate solution,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근사에는 two approach가 있다. 간략하게 첫 번째는 본 시스템을 여러 개의 이산화된 질량과 강성 요소로 나누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 개 응답을 유한계 모두형으로 근소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다자유계가 개의 고위진동수에서 발생하는 질량 변이의 자유진동 형태인 유한계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려운 말이네요. 자,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배우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디스크리트 시스템과 컨티뉴어스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 개의 시스템을 디스크리트 시스템으로 모델링할 수 있고 또한 컨티뉴어스 시스템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스크리트 시스템을 다른 말로 럼프드 파라미터 시스템이라고 해요. 반면에 컨티뉴어스 시스템은 디스트리뷰트 파라미터 시스템. 시스템 파라미터가 뭐 매스라든가 스티프니스라든가 댐핑 이런 것들이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냐, 럼프드 되어 있냐,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즈 되어 있냐, 그 차이에 따라서 같은 시스템을 럼프드 파라미터 시스템으로 모델링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디스트리뷰트 파라미터 시스템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럼프드 파라미터 시스템 컴포넌트가 이제 디스크리트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가리키죠. 그리고 매스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포인트에 집중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럼프드 파라미터 시스템의 스티프니스는 질량을 무시할 수 있고 그 리지드 매스를 디스크리트 매스, 리지드 매스를 서로 연결하는 그런 스프링이다. 스프링으로 스티프니스를 모사한다. 지금 럼프드 파라미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디스크리트 시스템의 운동은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표현된다.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럼프드 파라미터 시스템은 매스 하나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이 하나씩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그렇죠? 사자유도
시스템은 4개의 연립방 정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the number of masses generally defines the number of degree of freedom. 그래서 lumped parameter systems은 이와 같이 generally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 generally degree of freedom의 개수와 동일하다. 매스가 하나 있더라도 만약에 두 방향으로 진동하면 물론 2 degree of freedom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generally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스트링이 있어요. 스트링. 양 끝이 고정되어 있는 스트링. 뭐 기타 줄 같이 고무줄, 뭐 스트링 그런 스트링이 있습니다. 자, 이 스트링을 디스크리트 시스템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스트링은 컨티뉴어스 시스템, 디스트리뷰트 파라미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디스트리뷰트 파라미터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모델링 해야 되는데 일단 디스크리트 시스템을 이미 우리가 배웠고 동일한 시스템을 디스크리트 시스템으로 모델링할 수도 있고 컨티뉴어스 시스템으로 모델링할 수 있고 그리고 두 개의 그 모델링은 서로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하길 원해서 먼저 이 스트링을 디스크리트 시스템으로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스트링에는 이렇게 밀도로 매스가 쭉 분포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매스 분포된 거를 한쪽으로 이렇게 모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포인트 매스로 표현한 거죠. 그 요 부분의 매스도 여기로 다 모았어요.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 매스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위치는 서브스크립트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i번째 매스는 mi, 그 앞에 거는 mi의 마이너스, mi의 앞에 거는 뒤에 거는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서브스크립트로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표현을 했다.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한 그런 이제 파라미터는 서브스크립트로 대치된 거죠. 요 mi의 그 변이는 요 끝단에서의 위치는 xi로 동일한 서브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진동 변이는 yi로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서브스크립트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운동 바이브레이션은 yi는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매스의 그 노미널 포지션은 explicit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서브스크립트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implicit로 표현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스트링의 진동은 굉장히 스몰 모션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과장하게 크게 큰 변이로 진동하는 것처럼 그렸지만 실제는 굉장히 작은 운동이다. 요 위치가 이제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죠. 그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서 이제 보일락 말락 그렇게 이제 진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리니어 바이브레이션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매트릭스 폼으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풀 수 있고 리니어 시스템 테오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요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할 필요. 우리가 지금 학부 시간에 한 내용이 여기 다시 테이블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건 학부 시간에 한 내용인데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continuous system. 자, 첫 번째, the nominal position of a point on this elastic members was identified by spatial variable x. 자, 앞에서는 discrete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했는데, 자, continuous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앞에서는 nominal position을 그 subscript 했지만 continuous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x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x. 아까 이제 이 스트링 문제에 있어서 i번째 매스의 그 노미널 포지션을 xi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i는 1부터 2, 3, 4, 5, 6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되죠. 근데 컨티뉴어스 시스템에서는 그냥 이 위치를 x로 스페이셜 베리어블 x로 표현한다. 두 번째, mass라든가 stiffness 파라미터는 x의 함수입니다. x의 함수다. 그러니까 mass도 x의 함수고 stiffness 뭐 ei라든가 이것도 x의 함수다.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컨스탄트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generally x에 대한 함수다.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대학원에서 진동 시간에 우리가 density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제 mass density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피당 mass가 아니라 단위 길이당 mass를 의미합니다. 단위 길이당 mass. 그러니까 mx라는 것은 단위 길이당 mass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displacement는 여기서 displacement라는 것은 이제 vibration displacement를 말하는 거죠. 요걸 말하는 거죠. why. 이제 이 displacement는 두 개 independent variable의 함수다. 뭐와 뭐의 함수일까요? x와 그 다음에 또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그렇죠? x와 시간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요 y값이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진동하니까 시간에 따라서 또 바뀌게 됩니다. 자, 디스크리트 시스템으로 모델링 했을 때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만 표현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나 컨티뉴어스 시스템일 때는 이 스페이스 베리어블인 x와 동시에 시간에 대한 함수다. 자, 그래서 디스트리뷰트 파라미터 시스템의 진동, 모션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표현된다.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표현된다. 자,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표현됐잖아요. 그렇죠? 학부 시간에 discrete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러나 continuous 시스템의 경우에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또 뭐에 영향을 받는다? boundary condition에 영향을 받는다. boundary condition. 양 끝단의 boundary condition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프로블럼을 뭐라고 부릅니다? boundary value problem이라고 합니다. boundary value problem. 그래서
디스트리뷰트 파라미터 시스템은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 된다. 왜냐하면 바운더리 컨디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컨티뉴어스 시스템의 경우에는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은 이그젝트 솔루션을 갖고 있지 않다. 이그젝트 솔루션을 갖고 있지 않다.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디스크리트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의 경우에는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할 수 없다. 아주 특별한 4가지 경우에만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스템의 경우에는 approximate 솔루션을 구할 수밖에 없다. 네,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